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K9 자주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그 의혹이 실제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지난 9일 덴마크 복수 매체는 덴마크 국방장관 야곱 엘레만 옌센이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조달 과정에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며 이를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 대한 덴마크 국방부 장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하나와의 면담이나 소통은 고의적으로 묵살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역대급 비리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사가 있었는지 리얼리즘이 쉽고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츠기릿. 지난 2023년 1월 6일 덴마크는 자국이 받기로 한 프랑스의 세 자루 자주포 19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에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한 한화 3,300억 규모의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업체는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프랑스 넥스터사의 세자르 자주포, 그리고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2000 자주포였죠. 덴마크 물자 조달국 FMI의 책임자인 킴 예스퍼 요르겐센은 우선 프랑스 넥스터사의 견적서를 요청하며 마감일을 9일로 잡았으나 군사매체 알팅겟은 넥스터가 촉박한 시간 탓인지 불분명한 이유로 덴마크 FMI에 견적서를 보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7일 FMI 지상군 참모총장인 소렌 그란델 호스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에 접촉하였습니다. 당시 하나 북유럽 지사 담당자인 모건 무겐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하나 측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가격 및 납기 일자를 문의하였죠. 그 다음날 8일 FMI 부국장인 크리스티안 이쇼이 준장은 남은 하나의 업체인 이스라엘 엘비사를 방문하기 위해 직접 이스라엘로 출장을 나갔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하나는 빠르게 예상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후보 3사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리고 자정 오후 12시 18분 뒤늦게 엘비사는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넥스터는 견적조차 뽑지 못한 상황인데 넥스터가 빠르게 견적을 내지 못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팅겟은 하나와 엘비사가 제출한 해당 견적의 유효기간은 2023년 6월 30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는데요. 야곱 옌센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엘비사의 제한이 6월이 아닌 1월 31일에 만료된다며 서류를 조작하였고 긴급하게 의회를 소집해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 덴마크가 보유 중인 19문의 세자르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자주포 도입 사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하였죠. 그 다음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견적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메일을 발송하였지만 FMI는 또 한 번 답장을 거부하며 묵살하였습니다. 1월 24일 프랑스 넥스터사가 드디어 견적서를 FMI에 발송하였습니다. 견적서 제출이 늦었던 이유는 덴마크가 요구한 8x8 트럭 생산이 어려워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화된 6x6 자주포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견적을 뽑을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25분 하나는 한국 주 덴마크 대사관 국방부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덴마크 FMI에 수정된 추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는 하나에서 새로운 K9을 구매하거나 혹은 한국군이 납품받을 물량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니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군 물량을 바로 건네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또한 주 덴마크 한국 국방무관은 2월 13일 FMI와 미팅할 수 있다며 그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2월 6일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FMI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덴마크 FMI에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 아직 화를 내기에는 이릅니다. 본격적으로 빡치는 상황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1월 25일 갑자기 덴마크 국방부 임시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6일 계획을 추진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발표가 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선정된 자주포는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후보군 가운데 K9 자주포가 가장 비쌌고 납기도 느렸다고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이죠. 당시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트모스는 경쟁사의 자주포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될 수 있다. 프랑스 세자르는 24개월, 한국의 K9은 3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아트모스는 12개월에 12문 납품이 가능하고 22개월 내에 나머지 7문이 발송 가능하다. 또한 가격에서도 프랑스 세자르는 6억 6,500만 크로네, K9은 9억 8,800만 크로네, 아트모스는 8억 520만 크로네로 K9이 가장 비싸고 세자르가 제일 저렴했지만 프랑스 세자르는 지난 도입 과정에서 납기가 늦은 전례가 있어 빠른 배송을 우선시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계의 장점으로 꼽혔던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이 덴마크의 발표로 인해 완전히 무시받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커녕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 1월 26일 데마크 재무위원회는 예산 승인을 위해 모였고 마감까지 2시간 남은 오후 2시 57분 갑자기 이메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메일에 답변이 없을 경우 동의한다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내가 알던 북유럽 어디 갔냐 말이다. 그리고 7개월 뒤 이러한 역대급 스캔들이 터지게 된 것인데요. 엘비사의 제안이 1월이 아닌 6월로 그리 급하지 않았지만 FMI와 재무부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주포 구입을 위해 긴급회의를 강행하였으며 한국 하나 측의 이메일에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가격과 납기에 대한 발표에서도 인위적인 조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옌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나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으며 FMI 부서장만 해고되는 꼬리 자르기로 대처하였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월 덴마크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엘비스 아트모스 제안을 수락할지 결정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FMI는 국방부에 한화의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공식 제안을 요청하기 위해 3번이나 회의 자리를 만들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는데요. FMI와 현지에서 만남을 추진했던 모겐센 하나 북유럽 담당자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바보 취급한 데에 솔직히 화가 났다며 덴마크는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용했다고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덴마크 국방부 장관과 재무부 관리들은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덴마크 기득권 관료들과 이스라엘 간의 일종의 커넥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매체 자코비는 덴마크의 정치적 기득권층이 이스라엘과 동조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무분별한 이스라엘 동조 현상은 현재 덴마크 정치에 만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엘비사가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건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덴마크는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으나 당시 덴마크 야당인 SF와 레디컬스가 엘비사의 무기들이 팔레스타인 핍박에 사용된다며 이를 단번에 차단시켰고 2년 뒤 2017년 엘비사는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6일 아직 덴마크 정부의 차기 자주포가 선정되지 않은 시점 어쩐 일인지 엘비사는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이에 SF당 대표 엠 베르델센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하고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는 대가로 소송을 취하려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셈법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독하게 엮이고 이용된 것입니다. 아트모스 도입 발표 당시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은 전장에서 그 효율성이 증명된 궤도형인 K9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차륜형을 구매할 거면 성능이 입증된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지 수출 실적이 저조한 심지어 제1세기로는 수출 자체가 전무한 아트모스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데 많은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안보 전문가 한스티노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중화기 부대는 4개의 전차 중대와 보병 전차, IFV 장갑차, 궤도형 자주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덴마크 자주포 부대를 바퀴 기반의 차륜형 자주포로 장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궤도형 자주포인 K9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트모스는 차륜형으로 사격 시 반동을 잡아내기 위해 스페이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차륜형이다 보니 당연히 방호력 또한 뒤떨어지는데요. 스스로 장점으로 꼽은 20초당 3발 사격 역시 K9에 비해 열세인데 이마저도 고유의 보조장치 키트를 추가 구매해야 달성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완전 수동형으로 조종사를 제외한 4명의 승무원이 밖에서 열심히 그 무거운 155mm 포탄과 장약을 나르며 직접 넣어야 하는 고생을 해야 하죠. 더군다나 차륜형 특성상 밖에서 포탄을 장착해야 하기에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비사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는 발사 지지대를 꽂았음에도 그 반동을 잡지 못해 차체가 좌우로 들썩이거나 심지어 앞바퀴가 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반동에 따른 정확도 저하는 당연하겠죠. 조종사가 멀미나진 않을까 더 걱정되긴 합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필수 보병 전술로 꼽히는 사후이동 슈덴스크, 즉 포병이 사격을 한 후 적의 대포병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신속하게 이탈하는 전술에 차륜형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 후에 승무원들이 스페이드 커버를 올려야 하고 탄약 적치대를 닫아야 하며 포탑을 상부에 고정하는 작업과 발사 지지대를 원상복귀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승무원들이 탑승을 해야 하는 작업을 또 거쳐야 하기에 당연히 사후이동에 제한적이고 대포병 레이더와 같이 실시간으로 포격 위치를 감지하는 장비들에 의해 보복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도 굳이 차륜형을 쓰겠다고 하면 서방 진영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자르, 아처, RCH-150와 같은 자주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이스라엘 아트모스는 사실 경제의 규모나 운용 측면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는 기종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이메일도 읽지 않고 폐기하고 세 차례의 만남 제안도 무시하며 의외에 다른 무기보다 가격이나 납기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보고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이 만만하니. 더 화가 나는 건 19문의 자주포 납기를 30개월, 즉 3년이 걸린다고 거짓 발표한 일입니다.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가격 좋고 성능 좋은 K9이 비교조차 무색한 원탑이니까 뭐 이메일 열어보기도 무서웠던 것이 아닐까. 제대로 발표하면 K9을 왜 구매하지 않았냐는 반발을 듣게 될 테니 말입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체결된 2023년 연말까지 48문의 K9 자주포를 인도하겠다는 계약을 무려 1년 가까이 앞당겨 1월 23일에 인도 완료하면서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5개월 만이었는데요. 이런데 뭐 19문에 3년, 190문에 3년이겠지 자식들아. 이후 야쿰 옌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LB 시스템의 제안을 유리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재무위원회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덴마크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설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자주포 사업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옌센 국방장관 입장에서도 유무죄를 떠나 이미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스라엘 자주포를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서장 꼬리 자르기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자신의 장관직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덴마크 국방부가 투명하게 입찰 제안서를 확인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며 성능까지 우수한 K9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 역시 K9 자주포 대비 더 우수한 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프랑스 육군 납품가 기준 대당 약 60억 원 수준으로 궤도형인 K9 자주포보다 더 비싼 체계입니다. 아트모스는 이보다 비싼 대당 78억 원 수준이죠. 국방부 장관이라면 인간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국 안보가 걸린 무기 도입에 장난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겨버린 덴마크 국방장관, 뭐 할복하긴 좀 그렇고 K9 구매로 너의 무죄를 증명해라. 사실 지금 K9을 구매하지 않으면 하나에게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구매하기로 한다면 법적 문제로는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덴마크는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나 있어라. 오늘의 한 줄평, 닥치고 자주포는 K9, 반대하면 방산비리.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